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결혼 5년 차가 된 아이 엄마입니다. 속풀이하기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서 컴퓨터를 켜놓고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며느리의 고충 얘기는 맞지만 그와 동시에 딸로서의 고충도 함께 말씀드릴까 해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주변에서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는 말을 종종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며느리라면 많이 듣는 말들이잖아요. 며느리 처지에 시집살이랑 육아, 남편 내조에 이젠 직장까지 다녀야 하니 결혼에 대해 기피를 하게 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시모와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적당해야 감사하니 너무 과하면 이게 좀 약물과다 복용처럼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시댁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친구들 결혼 생활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없던데 다른 분들은 이런 일 겪어본 적 있는지 궁금하네요. 시모가 극성이듯 저희 친정엄마 또한 극성이세요. 그 말은 두 분 다 성격이 똑같아서 제게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자석도 N극과 S극인 면이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면이 있어야 찰떡궁합을 만들어 가볼 수 있을 텐데 이 엄마들은 뭐 그냥 상극이에요. 현재 저는 적당한 시기를 타 임신한 덕분에 2살 배기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두 분이서 난리도 아닙니다. 서로 뭐 하나 더 해주려고 하시는데 그거 참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계속 그걸로 서로 비교하며 다투세요. 마치 아이들이 제 장난감이 더 좋네만에 하는 다툼처럼요. 저도 장녀이고 남편도 장남이다 보니 저희가 각자 집안에서 먼저 새 출발한 자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더 챙기고 연락도 자주 하고 하루라도 더 얼굴 보고 싶어 하시는 거 알겠어요. 그런 양가 집안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그건 그거고 스트레스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결혼을 하면 집을 떠나는 딸들은 친정이 무척 그립고 보고 싶다 하는데 그게 꼭 필수적인 감정은 아닌 듯 합니다. 저는 전혀 안 그랬거든요. 오히려 제가 친정의 학을 떼버렸다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친정뿐만이 아니에요. 시댁도 진절머리가 나서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양가 어른들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양가 부모들이 못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양가에서 각각 초대해 파티를 해줬고 출산을 했을 땐 아기 용품으로 대접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양가 집안 사람들 우리에게 잘해주시고 최대한 많이 챙겨주려는 건 알고 있지만 애정도의 크기가 너무 비대해지면 그게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는 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육아를 시작하고 나니까 더 피곤한 일이더라고요. 저희가 양가 부모님께 효도는 알아서 해드리고 있는데도 시모랑 친모는 효도를 바래서 하시는 게 아닌 사람들이에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부러운 일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겪지 않으면 남의 고통은 더 가벼워 보이는 법이니까요. 어쨌든 제게는 요즘 최대의 고민이 양가 집안 문제이고 불과 며칠 전 그 문제로 남편과 이혼 직전까지 간 적이 있어요. 원래는 저랑 남편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양가 집안만 만나고 오거나 만남을 앞두고 있으면 저랑 남편이 그렇게 예민해져요. 양가 집안은 집도 극과 극인 환경에 있는데요. 제가 오죽했으면 시모랑 친모는 절대 가까워질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게 집 터를 보고 장난삼아 그렇게 생각한 거였어요. 시댁은 산을 끼고 있는 아파트였고 친정은 바다를 끼고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저랑 남편은 당연히 도심에서 분가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저희 친정과 다르게 시댁의 집터가 숲을 등지고 있어서 좋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면 그렇게 시원하고 상쾌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 역시 저희 친정 아파트 앞에 바다를 좋아했어요. 남편이 자연 태닝을 좋아하는데 여름만 되면 저희 친정을 꼭 찾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굳이 바다나 산에 찾아서 놀러 안 가도 되겠다고 했을 정도로 제대로 된 집안이 만났다고 생각했고 천생연분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천생연분은 무슨
이건 천생악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터 환경이 상극인 만큼 시댁과 친정 사람들도 정말 상극이었어요. 상견례할 때만 해도 시댁이랑 친정은 서로 존중하면서 무난하게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사람은 길게 겪어봐야 된다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양가 어른들한테서 속속 단점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 시작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민행사 명절 때부터였어요. 결혼 생활의 첫 번째 문턱이기도 한 명절에서 저는 예사롭지 않은 양가 집안의 분위기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땐 제가 임신을 하기 전이었고 신혼생활 처음 맞은 명절이었습니다. 항상 친정에서 명절을 보내던 제가 처음으로 남의 집 명절까지 챙기려니 좀 긴장되고 떨렸는데요. 일단 문제는 어디를 먼저 가냐는 거였어요. 누가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명절에 어느 집을 먼저 갈지로도 부부가 싸운다고. 하지만 저희는 신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저를 배려해줘서 친정에 먼저 가자고 해줬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전화를 해 허락도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친정을 먼저 갔거든요. 당연히 친정에선 우리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고 이미 진수성찬을 차려놨더라고요. 서서방, 오느라 고생이 많았지? 서서방 뭐 좋아하는지 몰라서 내가 해산물 잔뜩 준비해놨어. 집에서는 건너 온 것들만 파는 거라서 제 맛을 못 내. 우리 집에 온 김에 실컷 먹고 실컷 놀다가 가. 그래도 제가 엄마를 좀 도와주려고 일찍 집을 나서서 왔는데 엄마가 이미 동생들이랑 새벽부터 준비해서 끝냈다고 하니 죄송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나서서 엄마랑 같이 거의 엄마 노릇하며 집 명절을 챙겼거든요. 결혼 한 번 했다고 엄마는 저랑 남편의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했고 주방조차 기웃거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둘을 귀한 손님 대접해줬어요. 친정에서 너무 후한 대접을 해줘서 남편도 오랜만에 호의호식을 했다고 좋아했습니다. 저도 친정 부모님 마음이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용돈을 두둑이 쥐어드리고 왔어요. 참, 저랑 남편은 결혼 전 주변에서 주의사항으로 들은 게 많아요. 그래서 각자 집안 용돈은 애초에 문제되지 않게 각자가 알아서 담당하기로 이미 싹 정리하고 결혼했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도 잘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 하나예요. 아무튼 다음 날은 시댁에 가는 날이었어요. 원래는 친정에서 아침 안 먹고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장모님 음식 맛있다고 아침까지 배불리 먹고 나오는 통에 원래 시댁에 도착하기로 한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어버렸습니다. 시댁에 미리 전화를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첫 명절인데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댁에 지각을 해버렸으니 죄송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그저 친정엄마 음식 솜씨만 칭찬하며 신이 나 있었네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라고 그만 걱정하라더라고요. 그게 어디 되나요? 자기는 아들 입장이지만 저는 며느리 입장인걸요. 시댁에 도착하고 최대한 밝게 어머님, 아버님 부르며 집안에 들어갔더니 시댁은 친정과 다르게 분위기가 그리 막 좋진 않았습니다. 왔니? 차가 좀 많이 막혔나 보구나. 그냥 오늘 하루 더 사돈집에 묵고 오지 그랬어. 명절이 정오 지나면 다 간 건데 점심시간도 훌쩍 넘겨서 왔네.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아침 먹고 출발하는 바람에 좀 늦었어요. 다음엔 안 늦도록 주의할게요. 어머님 아버님 소고기 좋아하시죠? 오늘 저녁엔 나가서 먹어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난 소고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친정에서는 뭘 해줬길래 아침까지 꼬박 챙겨 먹고 왔니? 우리 집에 묵고 갈 때는 아침 먹지도 않고 일찍 나가버리더니. 시모 목소리 톤에서 저는 시모가 삐쳤다는 걸 단박에 느꼈습니다. 그날 시댁에 비위를 맞춰주느라 구슬땀을 진짜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이 천치 같은 남편은 시부모의 감정을 눈치 못 채고 그저 신이 나서는 장모님 음식 솜씨 예술이라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모님 그 정도면 식당 하나 차려도 되겠어. 역시 바닷가에서 살고 계셔서 그런가? 장모님 해산물 다루는 솜씨가 아주 제주 해녀 저리 가라야. 아침도 내가 먹고 갈 거라고 졸라서 늦은 거잖아. 엄마,
나 아침으로 전복죽 먹고 왔다? 우리는 전복 먹으려면 일부러 찾아가고 사와야 되는데 초과에는 항시 냉장고에 들어있어. 제발 남편한테 입 닥치라고 옆구리를 찌르며 눈치를 줬는데도 남편은 저더러 어릴 때부터 그런 비싼 해산물 먹고 살아서 이렇게 예쁜 거냐고 능글맞게 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가 서운한 마음을 못 참고 콩나물 다듬고 있던 걸 남편에게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처가가 좋으면 아예 처가에 늘어붙어 있지 여길 왜 와? 아들놈 하나 있는 게 겨우 저 모양이니. 내가 내 명에 못 살지. 남의 집밥 먹고 돌아다니는 아들 필요 없으니까 사돈댁 자식해라. 시모는 성화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인데 시모를 잠자코 보고 있으니 마치 저희 엄마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저희 엄마도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많은 만큼 서운한 것도 많고 아쉬운 소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딱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시모랑 친모가 둘 다 불꽃이다 보니까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신경전을 부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떻게든 우리 부부를 서로 더 오래 데리고 있으려고 애를 썼어요. 사실은 친정에서 자고 올 생각도 없었는데 남편이 당일 저녁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바람에 자고 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어디 친정에서만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시모 서운해하시는데 당연히 시댁에서도 하룻밤 보내야죠. 해조류도 한철에만 먹어야 맛있는 거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제일 질리는 거야. 사람이 든든하게 살려면 고기를 챙겨 먹어야지. 안 그러니 새아가 많이 먹고 가라. 동해산물만 먹어서 그런가 사람이 영 말라서는 보기 안 예쁘네. 여자가 적당히 살 집이 있어야 서방한테 오래오래 사랑도 받는 거야. 소화도 잘 못 시키는 저는 그날 시댁에서 아침이랑 점심으로 소고기까지 잔뜩 먹고 나서야 시모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헤어질 때는 시모가 저희들을 웃으면서 배웅해 주셨어요. 이런 두 분의 시기 질투는 명절이 아니더라도 기념일을 챙겨드리기 위해 방문을 한다 하면 어떻게든 하룻밤 재우려고 미리부터 김칫국을 잘 마셨습니다. 이부자리를 깔아놨다든지 내일 아침에 몇 시 떠날 건지 벌써 우리가 자고 갈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일쑤였죠. 그러다 개인 사정 때문에 두 분 바람대로 못 해드리면 똑같이 토라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집안에 대해선 또 왜 그렇게 묻는 건지 친정을 가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네 시가에서는 뭐 해주디? 거긴 산동네라서 맛있는 것도 없겠다 야. 너희들 임신 준비하려면 몸보신 단단히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산동네로 못 불러서 안달이라니. 서서방도 우리 집 음식이 입에 맞는지 잘 먹더구만. 그러지 말고 너 출산 준비 친정에서 할래? 엄마는 그냥 하면 될 말도 꼭 시댁 욕 은근하게 해주고는 저를 친정으로 유입시키려고 허구한 날 저를 찔러봤어요. 그런데 이게 시가도 똑같더라고요. 노로바이러스가 왜 계절을 안 타는데? 그런 짠내 나는 데 있으면 오히려 피부 다 상하고 몸에 안 좋아. 나중에 애 낳더라도 혹여나 우리 손주 짠물 마시게 하지 마라. 그게 눈으로만 봐야 예쁜 바다지 살기에는 환경이 구려. 아주 습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솔직히 한쪽에서만 다른 한쪽 집안을 욕보는 거면 저도 감정이 그쪽으로 치우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랑 얘기하면 제가 선택한 남자의 집안을 흉보는 것 같아 밉고 시모랑 얘기하면 저희 친정을 우습게 깔보는 것 같아서 미웠습니다.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지 않냐고요? 물론 굳이 둘 중 하나로 마음을 정해야 한다면 당연히 낳아주신 부모님 품을 택하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엄마랑 대화하는 게 불편해지면서 어느 누구의 편도 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주로 아빠들보단 엄마들이 난리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친정엄마와 시모가 결혼식 이후로 만나지 않고 있는 게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거였어요. 원래 사돈끼리는 왕래 잘 안 하잖아요. 게다가 왕래할 만큼 가까운 곳도 아니고요. 말을 옮길 생각은 없지만 말이 옮겨질 리가 없기도 해서 그나마 안심인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안심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어요.
제가 임신을 해버렸기 때문이지요. 양가 집안 다 극성 엄마들만 있어서 그런지 제가 임신을 준비한다고 미리 산부인과에 들어가 입원해 있었는데 친정엄마랑 시모가 비슷한 시기에 병원을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매사에 걱정했던 문제는 이쯤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사부인, 뭘 그리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대요? 겨우 일주일 입원하는 거예요. 그 정도 짐이면 아주 살림을 차리실 작정이신가 보네. 제 딸이 큰일 치르게 됐는데 어디 건성건성 빈손으로 올 수 있나요? 출산하고 회복은 안 할 겁니까? 적어도 2조는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약과죠. 사부인이야말로 그렇게 우리 딸을 딸로 생각하겠다더니 정작 손이 가볍네요. 둘이 만나자마자 인사 한마디 하더니 주고받는 안부가 저 정도입니다. 뭐 안부도 아니네요. 그냥 꼽주려고 작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모랑 친정엄마는 저를 찾아올 때마다 이런 식의 신경전을 벌였어요. 남편도 같이 있었는데 남편 또한 두 분이서 대놓고 기싸움하는 게 보이니까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그 상황에서 분위기 좋게 풀려고 고생 좀 했습니다. 제가 출산을 하고 나와서도 이 불편한 분위기는 스멀스멀 다시 기어 올라왔어요. 저랑 남편이 아직 아이 이름을 못 지어서 태명으로만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둘이서 이젠 애 이름 가지고 난리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가, 내가 철학원에서 이름 하나 받아왔다. 명산이라는 이름이 뜻이 참 깊더구나. 너희들만 괜찮다면 애 이름을 명산이로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사부인, 명산이가 뭐예요, 명산이가? 요즘 예쁘기는 한글 이름이 훨씬 예쁘죠. 엄마가 이름하는 집에서 몇 개 얻어왔거든? 여기서 한번 골라보겠니? 엄마는 다빈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드네. 진짜 곤란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 눈앞에 두 분의 의견 대립이 너무 잘 보이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했다간 이 대립에 더 기름을 붓는 격이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일을 상상하니 선뜻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두 분 다 잘 토라지는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두 분이 알아온 이름이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뒷감당이 걱정돼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심지어 둘이서 내게 더 좋네 주장하기 바빠서 나중에는 제 의견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결국 직원이 들렀다가 제 안정을 위해서 조심스레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덕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름은 두 어른들이 가져온 게 아닌 남편이랑 제가 짓는 걸로 겨우 마무리했었습니다. 회복 기간 내내 병문안을 삼가시다가 마지막 날에 한 번 더 두 분이 마주쳤는데요. 퇴원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두 분이서 제 산후조리원을 직접 담당해주고 싶었나 봐요. 한 3, 4일 안 보다가 만나니까 어째 서로의 불꽃이 더 빨리 지펴지더라고요. 아니, 내 딸인데 딸이 엄마 옆에 있어야 마음 편하게 쉬죠. 아무리 우리 애가 사돈댁 며느리라도 객식구 품이랑 엄마 품은 차원이 다른 거 몰라요? 괜히 남의 집 갔다가 우리 애 제대로 몸조리도 못해서 골병 들면 어쩌려고요? 골병? 사부인, 정말 말 서운하게 하시네. 내가 어디 사돈 딸내미 잡아먹습니까? 좋은 거 해먹이고 좋은 데 재워요. 우리 집터가 쉬기 좋지. 그 관광객 많은 부산스러운 곳에서 뭘 얼마나 잘 쉰다는 겁니까? 친정품이라고 다 편하고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제가 산후조리원을 가게 되었다는 걸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일어난 참사입니다. 친정은 친정에서 저를 케어하려고 난리가 났고 시댁은 시댁에서 저를 잡아두려고 난리였어요.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산후조리원 얘기를 꺼내서 종결된 일이었죠. 한 번은 친정이랑 시댁이 점점 등을 돌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서 남편이랑 의논을 한 적이 있어요. 제 남편이 원래 좀 솔직한 성격이에요. 연애 시절 제게 연애 표현을 솔직하게 해주는 것이 장점 중 하나였던지라 제가 남편한테 흠뻑 빠지는데 일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점차 그게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난 솔직히 처가가 좀 오버한다고 생각해. 원래 딸은 결혼하면 시댁 쪽 사람이야.
근데 굳이 차 타고 먼 길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 좀 간섭 아닌가? 사실 애 이름도 우리 엄마가 지어온 게 딱 좋긴 하더라. 뭔가 큰 사람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 5번은 우리 집에서만 한다 생각해? 그렇게 따지면 나는 어머님 행동이 더 이해 안 가. 자기 자식만 잡아두면 될 것을 왜 꼭 나까지 시댁에 두려고 하는데? 내가 친정을 더 챙길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한데 그건 왜 서운해하시지?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엄마는 너 생각해서 직접 챙겨주고 싶으니까 자꾸 데려오라고 하는 거잖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딸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딸이야? 어머님이 당신이랑 나랑 동등하게 사랑하셔? 딸이라고 입에 담으려면 적어도 당신이랑 나 둘 중에 누구도 선택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하는 건데 어머님한테 당장 물어볼까? 마음의 크기가 정말로 똑같냐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피가 안 섞였는데 우리 엄마가 자식이랑 며느리를 같게 생각하겠어? 딸이길 바라는 게 아니라 딸처럼 좋아하는 거라고.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 그래. 그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순간 우리는 갈라서는 거야. 내가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 그런 것도 아닌데 알아서 처가욕 내 욕을 자꾸 하시네? 그것도 내 앞에서? 나만 그랬냐? 너도 네 친정 편들려고 나한테 정색하는 거잖아. 똑같이 팔 안으로 굽는 거면서 피해의식이 왜 이렇게 쩔어 있어? 내가 지금 피해의식이란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 거야? 애초에 당신이 먼저 시댁 쪽 편 들면서 우리 친정이 오버하는 것 같다고 까니까 내가 이러지. 당신이랑 이렇게 안 맞을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건데. 우리는 친정이랑 시댁 얘기만 주고받으면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곤 했습니다. 돌아서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누구도 편들어줄 만큼 잘한 게 없는데도 저희는 꼭 각자 부모님 편을 들면서 똑같이 유치한 싸움을 해야만 했어요. 제가 남편의 솔직함을 좋아했던 건 저도 직설적이고 돌려 말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앞에선 좋은 말하고 속으론 딴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해요. 저랑 남편이 그 점이 똑같아서 신혼 때까지도 잘 맞춰 살았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시댁이랑 친정이 점점 멀어지니까 그 신경전이 저랑 남편한테까지 옮겨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때문에 서로 핥히다 보니 우리도 하루하루 줄타기 하는 것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애를 낳은 시점에서 남편이랑 틀어지면 결혼 생활이 정말 답도 없잖아요. 남편에게 제가 용기 내서 타협점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양가 집안을 찾지 않는 거였어요. 양가집에서 부르더라도 개인 사정을 만들어내 당분간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남편도 아기 때문에 그 부분에 쉽게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겐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한테는 그게 바로 아이 돌잔치였습니다. 제대로 한바탕 터졌던 날이기도 하죠. 돌잔치라는 것은 친지, 가족 및 남편 회사 사람, 친구 등등 많이들 초대해서 축하받는 날이지 않습니까? 100일 기념 정도는 우리끼리 머리를 써서 굳이 양가 사람들 초대 안 하고 집에서 단출하게 치렀거든요. 어른들한테는 사진만 보내드려서 나름 충돌 위기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돌잔치는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만 해도 돌잔치에서 문제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돌잔치만큼은 걱정보단 축하를 받아야 하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의 일평생에 당연히 돌잔치 정도는 있어야죠. 그게 엄마 욕심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부모로서 당연히 우리 아이 일에 욕심을 냈을 뿐인데 어쩜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주지를 않는 걸까요? 그날은 시댁이고 친정이고 다 꼴도 보기 싫은 최악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필 우리 아들 첫 생일 잔치예요. 고맙게도 두 분이서 우리 아들에게 잊지 못할 잔치를 만들어주신 이벤트이기도 하죠. 일단 돌잔치에 일찍 도착한 저는 친정엄마랑 비슷한 시간에 당도하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저희 아들 옷을 해준다고 해서 저는 한복을 맞추지도 않았고 급하게 엄마가 바리바리 챙겨온 옷을 입히려고 아이를 눕혔어요.
한복을 입자마자 까르르 거리는 아이가 너무 예뻐서 엄마에게 덩달아 웃으며 아이를 보듬 안았어요. 저는 그저 아이 단장하는 데만 바빠서 엄마 품에 있는 아들을 어떻게든 손질한다고 정신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도착한 것도 모르고 있다가 남편이 저를 불러서 알게 되었어요. 오시느라 고생 많았다고 인사를 하는 순간 제 허리는 어정쩡한 자세로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정확히는 시모 손에 쥐어진 한복 가방을 보고서 얼음장이 되어버린 거죠. 어미야, 애 옷 너희들이 안 맞췄다고 들었다. 이거 입혀라. 비싼 데서 해온 거라 천쪼가리 재질이랑은 다를 거야. 아이고, 대체 이런 건 어디서 구한 거니? 남의 집 옷 받아온 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격이 있는데 이런 재질은 내 피부 상해. 얼른 벗겨. 시모가 우리 아들이 입은 한복을 만지작거리더니 친모 품에 있는 아들을 싹 빼가더라고요. 그리곤 아이 옷을 갑자기 벗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시모 손목을 잡아 저지하며 뭐 하시는 거냐고 눈을 부릅떴죠. 어디서 얻어온 옷 아니고요. 무려 제 돈 40만 원을 들여서 사온 새 옷입니다, 사부인. 격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사람들 오기 시작한 곳에서 애 옷을 마구잡이로 벗기면 안 되지요. 한복에 대해 뭘 아신다고 참나. 어쩜 지난 날보다 더 경우가 없어졌대요. 집에서 연구라도 하시나 봐요. 어떻게 하면 더 저급해지는지.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두 분은 마주치자마자 걱정했던 것처럼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돌잔치 시작도 안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식이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두 분한테 시달려야 했어요. 결국 옷 문제는 제가 둘 다 입히겠다고 타협을 본 뒤에야 타오를 뻔했던 불꽃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 금세 또 다른 문제로 불붙는 게 두 분의 습성이었어요. 제가 잠깐 애를 챙기는 사이 이제는 서로 하고 온 차림새 가지고 유치하게 툴툴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머, 요즘 누가 꽃장식 하나요? 사부인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런 거 하면 늙은이 티나요. 그 숍 어디예요? 나는 절대 거기 가면 안 되겠다. 센스 없는 직원들만 있는 곳인가 보네. 당연히 사부인은 못 오는 곳이에요. 사부인처럼 뚱뚱한 사람 입을 사이즈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장식이 그런 거지 사부인은 피부 자체가 울그락불그락해서 그냥 사갔어요. 화장도 다 뜬 것 같은데요? 아, 피부가 흘러내려서 그래 보이는 건가? 그래도 다행인 건 둘이 저러고 있다가도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알아서 기싸움을 잠시 중단한다는 겁니다. 맞이해야 할 손님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정신 팔려서 더는 서로를 신경 못 쓰더군요. 저는 이대로 둘이 가까이 못 있게 하려고 남편한테도 언지를 해놨습니다. 어쩜 아이 돌잔치인데 애보다 저 엄마들 신경 쓰느라 더 진땀을 뺐던 것 같아요. 잠깐 친정엄마랑 화장실에서 마주쳤을 때는 제가 엄마한테 시모랑 붙어있지 좀 말라고 다그치기도 했었네요. 조마조마한 상황에서 행사 시간이 임박하고 우리 아들을 축하해주러 잔뜩 메꿔진 자리를 보니 저도 금세 다른 문제는 잊게 되었습니다. 다들 돌잔치 중에서 물건 잡기가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하죠. 우리 아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손을 조물락거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부모 입장에서는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뭘 잡았냐면 가장 손에 잡기 쉬워 보이는 판사봉을 가져갔어요. 다들 판사 하나 탄생했다고 막 호응해 주었습니다. 저랑 남편도 그 순간 아이 덕분에 기분 좋게 웃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분 좋은 분위기를 굳이 깨버린 문제가 발생해버렸어요. 어떻게 이 행복한 날을 만끽하게도 못하는 건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비집고 튀어나온 시모 고함 소리에 실내 전체가 순식간에 정적이 되었습니다. 판사 그거 사람 피말리는 짓이야. 범죄에 휘말리기도 얼마나 쉬운 자리인데 아이고 돈을 잡았어야지. 그래야 없던 복도 떨어지고 복권 당첨도 되고 그러는 거야. 즐거운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어지자 그때는 저도 표정 관리 안 될 만큼 기분이 상해버렸어요.
옆에 있는 남편을 대신 째려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이래도 네 엄마가 옳은 짓 하는 거냐고 눈으로 욕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엄마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시모를 대적할 사람은 엄마밖에 없으니 엄마가 또 나서고 말았죠. 판사 되면 알아서 돈이 따라오는 거지 무슨. 사람이 그렇게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됩니다. 꼭 좋은 날 그렇게 분위기 망쳐야겠어요? 우리 같은 나이는 특히 뭐든 생각을 잘하고 행동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노망났단 소리 들어요.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누가 공짜 좋아서 이런답니까? 하여튼 꼭 남의 비하 가장해서 자기소개하는 사람들 저렇더라. 아이고, 제 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같은 시국끼리 농담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요. 저도 다 농담입니다. 사부인 덩치 때문에 한복 껴보이는 것도 다 농담한 거였어요. 물론 노망 났다고 한 것도 화장 떴다는 것도요. 이참에 하나 더 농담해도 될까요? 오늘 신경 쓰고 온 헤어가 얼굴 엄청 커 보이게 만드는 거 모르죠? 농담이에요. 그 순간 시모가 식탁 아래로 부들부들 주먹을 쥐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일이 날 것 같아서 저는 사회자한테 얼른 진행을 부탁했어요. 사회자도 당황한 것 같았지만 곧 유려하게 다음 타임으로 넘어갔죠. 덕분에 두 분의 감정 싸움을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던 분화구가 뚜껑만 덮어놓는다고 얌전히 사그라들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모두 퇴장하고 나서 저희가 뒤늦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시간이 우리 아들 돌잔치의 진짜 피날레였어요. 그렇게 피하고자 애를 썼던 상황이 끝내 닥치고 만 겁니다. 사돈이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써봤자지. 우리 손자한테는 내가 친할미요. 친할미 자리가 얼마나 더 가깝고 우선인 거 알죠? 어디 외할미 주제에 왜 자꾸 친할미보다 먼저 앞서 있으려고 해요. 원래 뭐든 외가는 뒤, 시가가 앞인 법이에요. 어디 화상회사 살다 오셨나 봐요? 내 살면서 그런 법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네. 친할미 대접 잘 받으시려면 그 볼때기에 가득한 욕심부터 덜어내고 설치세요. 애가 어디 친할미 무서워서 가까이나 가겠어요? 얼굴만 보면 애 하나 잡아먹겠소. 이 아줌마가 보자 하니까 아까부터 왜 자꾸 사람 얼굴 가지고 난리야? 그러는 아줌마는 얼마나 곱상하게 생겼다고 남의 얼굴을 지적해? 아줌마도 얼굴만 보면 광대밖에 안 보여요. 아주 손주가 외할미 얼굴 해골 같다고 겁먹을 판이네요. 아줌마? 아무리 격식이 없어도 그렇지. 그렇게 생긴 대로 막 살 겁니까?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성질을 내요. 밴딩이 소갈딱지처럼. 그러니까 우리 손주가 친할미한테만 가면 그리 울지. 시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야 소리치면서 먹던 숟가락을 들어 친정엄마의 정수리를 딱 때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내리쳤으면 좀 과장해서 두개골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건 저도 놀란 일이라서 시모한테 언성을 크게 높여버렸어요. 어머님, 서로 감정 상하셨다 해도 이건 아니에요. 당장 사과해주세요. 어머님도 잘한 거 없으신데 왜 손찌검이세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유치하게 구셨잖아요. 아무리 상식이 없으셔도 그렇지 사돈 되는 사람 머리를 때리는 건 좀 아니죠. 뭐야? 그래, 부모 자식이라서 네 엄마 감싸겠다 그거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챙겼는데 귀가 달렸으면 똑똑히 들었을 거 아니냐. 누가 봐도 네 엄마가 맞을 짓을 했잖아. 세아가, 너도 그리 사리분별 제대로 박힌 애는 아니구나.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네. 우리 아들만 아깝게 됐어. 이 사람이 어따 대고 내 딸한테 지적질이야? 내 딸이 다 맞는 말 했구먼. 나도 우리 딸이 좋다 한 거 아니었으면 저런 개걸스러운 사위 공짜로 던져줘도 안 가졌어. 시모가 또 한 번 야 소리치자 신모가 왜 하고 되받아쳤는데요. 그 순간 맞은 머리가 따끔거렸는지 친정엄마가 벌떡 일어나 똑같이 숟가락을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양념 묻은 그 숟가락으로 시모의 볼따구니를 향해 풀스윙을 날렸습니다. 시모의 볼이 흔들리면서 숟가락에 묻은 양념이 시모 얼굴과 옷에 튀었어요. 아프게 맞은 건 우리 엄마지만 더럽게 맞은 건 시모가 된 셈인 겁니다. 장모님, 정신 나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 옷 다 버렸잖아요. 장모님은 머리 맞았으면서 저희 엄마한텐 왜 얼굴에 손대세요? 머리보다 얼굴이 더 기분 나쁜 거 알고 그러시는 거죠?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정신 나갔다고 그랬어? 당신이야말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얼굴이 더 기분 나쁘다고? 머리는 생명에 지장도 갈 수 있는 거야. 나도 나이값 못하는 너네 엄마 생명에 지장 가게 해줘? 어디가 더 위험한지 맞아볼래? 그때 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큰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식간에 돌잔치 마무리가 난장판이 되었는데 저랑 남편이 서로 저런 부모님 못 모신다고 욕을 하면서 이혼 얘기까지 나오다가 친권 얘기까지 가고 말았는데 그 와중에 시모랑 엄마가 친권은 또 양보를 못하겠는지 다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시모랑 엄마가 이젠 손주 쟁탈전까지 하시면서 내 손자다 우리가 키울 거다 하는데 아이 신경도 안 쓰고 이리 잡고 저리 잡아댔어요. 그 와중에 철없게도 저랑 남편까지 합세를 하게 되었죠. 저랑 엄마는 아이 안 뺏기려고 사력을 다했고 남편이랑 시모는 아이를 뺏으려고 팔을 뻗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서로 성격도 그렇고 입장도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누구 하나 물러서질 못해서 접시 위에 보이는 음식물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보다 못한 아빠들이 직접 나서서 그만 못해? 하고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매사에 잠자코 상황에 따르기만 할 뿐 굳이 나서지 않던 두 분이 언성을 내지르자 멀찍이 있던 직원들까지 놀라서 저희를 내다보더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할 거다. 평생 아들도 안 보고 손주도 안 보고 싶으면 그렇게 막 나가봐. 그러는 순간 나도 당신 안 보고 살 테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야. 나이 먹고 쪽팔리게 이 뭐 하는 짓이야? 매번 당신 그 성질머리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얼굴 들기가 쪽팔려. 무슨 엄마라는 사람이 딸 생각을 이렇게 못해? 그러고도 네가 부모냐? 시부랑 친정아빠가 단단히 성질이 나서 엄마들한테 엄청 호통을 쳤습니다. 사실 가정의 진짜 실세는 권력을 쥐고 있는 아빠들이에요. 그런데 시부나 아빠가 어딜 나서고 따지는 성격들이 아니어서 잠잠하게 살았을 뿐인 겁니다. 그에 비해 엄마들은 입도 가볍고 행동도 너무 가벼운 편이라서 사람들이 다 엄마를 눈치만 봤던 거예요. 당연히 저랑 남편도 그랬죠. 시부랑 아빠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바람에 상황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수치심. 손님들은 다 퇴장 후라 상관이 없었는데 직원들이 우리 때문에 소리도 못 내고 조심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저까지 정신 놓고 어른에게 욕하면서 버르장머리 없이 굴었으니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앞으로 시모 얼굴을 어떻게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걱정은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똑같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도 너무 죄송해서 장모님 얼굴을 못 보겠대요. 그럼에도 자기는 용서를 빌러 갈 거랍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렇게 해야겠죠. 그날 있고 난 후 저랑 남편의 휴대폰은 조용했어요. 시댁이랑 친정에서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가며 전화하면서 손주에 대한 안부를 물어야 하는데 희한하리만큼 잠잠하더라고요. 돌잔치가 있고 3개월이 지나도록 말이죠. 저랑 남편은 선뜻 연락은 못 해보면서도 평소랑 다른 하루하루들에 또 살짝 걱정되긴 했습니다. 혹시 시무랑 엄마가 저희한테 토라져 있을까 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빠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뭐하고 지내는지 안부도 물을 겸 엄마 소식도 들으려고요. 너희 엄마 지금 휴대폰 안 된다.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너희들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휴대전화 끊어버렸어. 용돈 안 주고 생활비만 딱 맞춰서 주니까 요즘은 좀 잠잠해. 알고 보니 양가 아빠들이 엄마들한테 조치를 취한 거였어요. 아빠가 시부랑 상의를 했나 보더라고요. 아빠 말로는 시부가 그렇게 먼저 했다길래 아빠도 똑같이 해본 방법이라고 합니다. 엄마들 용돈 싹 끊어버리면서 한 번만 더 애들 문제로 유치하게 참견하면 평생 용돈이고 뭐고 10원 한 장 없을 거라고 선언을 했대요.
엄마들이 가정주부다 보니까 용돈 받는 게 아니면 경제력이 없거든요. 그렇게 나이도 많은데 갑자기 어디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을 거고요. 어쨌든 시모랑 친모 입만 봉했을 뿐인데 가정이 이렇게나 편안하게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2살이 된 현재까지 양쪽 집 다 아직은 잠잠합니다. 저랑 남편도 시모랑 친정엄마 간섭이 없으니까 예전처럼 다시 서로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맞춰가면서 살고 있어요. 저랑 남편은 따로 집에서 돌잔치 때 있었던 일을 서로 사과했던지라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제 좀 살만해진 거죠. 당연히 양쪽 집안 사람들이 걱정된다만 솔직히 저랑 남편이랑 아이만 신경 쓸 수 있는 지금이 너무너무 마음 편하고 행복합니다. 양가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그냥 이대로 저희 집에 관심을 끊어줬으면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먼저 찾아갈 거고 연락 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저희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싶은 거죠. 시모랑 친정엄마는 그렇게 상극이면서도 또 이런 사연 라디오 좋아하는 건 똑같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모랑 엄마는 모든 게 똑같아서 그렇게 불꽃이 튀었던 것 같아요. 원래 나랑 정말 똑같은 성격을 만나면 좋기보단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의 단점이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왠지 시모랑 엄마를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달까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친정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고 시댁이라고 다 미운 건 아니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사람 차이더라고요. 친정이 나쁘고 오히려 시댁이 착한 경우도 덜어 있던데요. 아무튼 저희 사정은 현재 그렇습니다. 양갓집에 발길을 끊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양쪽 집안은 여전히 살벌할지 모르겠으나 저랑 남편은 하루하루 커가는 아들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 시모랑 엄마가 좀 더 조숙해져서 우리 아들이 말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때쯤 되면 부디 사이좋게 지내고 계시길 바랄 뿐입니다. 좀 많이 유치했지만 유치하기 때문에 더 화가 났던 어른들의 철없던 다툼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모두들 가족일수록 서로 더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그대로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해요. 저 또한 누구에게도 바라지 않고 욕심도 부리지 않고 등 떠밀지 않고 노력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심심한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모두 행복하세요.